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자동차 시장은 높은 연비와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삼던 SUV 시장이었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투싼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SUV가 등장하면서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이제는 내연기관의 화공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은 보다 다운사이즈가 되었고 엔진에 터보를 장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출력과 세금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SUV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를 이어 준대형 세단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 K8의 사전 계약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식 판매가 시작된 뒤 기아 K8의 계약이 가파르게 증가했었고 이 중 10명 중 4명은 2.5 가솔린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10명 중 3명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밖에 LPG 모델과 3.5 가솔린 모델 계약자는 각각 1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자동차 시장의 추세는 연비와 세금, 그 밖에 가성비가 뛰어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출시한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가솔린 엔진과는 달리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하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변속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수와 토크를 주행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변속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속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고출력과 연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 저단 기어를 사용함으로써 토크는 높이고 바퀴의 회전수는 적게 하는데요. 물론 차량이 추월을 위해 급가속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을 올라갈 때 더 큰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단 기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토크를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변속기의 기어 단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변속기 단수가 6단이 아닌 8단으로 늘리게 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연비의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변속기는 단수가 늘어날 때마다 5% 내지 10% 정도의 연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차량의 무게가 높아지더라도 변속기의 단수를 높여 연비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어의 단수가 많다고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수리 비용입니다. 기본적인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제 기어 단수가 높아지게 된다면 변속기의 구조 또한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조 원가 및 수리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6단 자동 변속기보다 훨씬 이득이 많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출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그랜저 풀체인지 때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상 지금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에게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최적의 조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서 그것도 세단에서는 2.4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절대 K8 하이브리드 차량이 뒤처지는 게 없겠습니다. 단순히 엔진의 성능으로만 봐도 K8은 180마력인 반면 그랜저는 159마력 수준입니다. 여기에 모터 최고 출력을 비교해봐도 K8 하이브리드 차량이 우위에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연비 외에도 차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는 게 맞겠습니다.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엔진과는 달리 다운사이즈를 통해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과 더 높은 출력을 얻게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400cc로 약 60만원대의 자동차 세금을 내는 반면 기아 K8은 1600cc로 약 30만원대의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실내 및 외부가 상당히 많이 바뀜으로써 차량의 가격 또한 대폭 늘어났을 거라는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파워트레인이 다운사이즈가 되었음에도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작 가격은 3,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경우 마찬가지로 3,700만원 수준이지만 미세하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저렴한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차량의 플랫폼과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 기아 K8과 현대 그랜저의 비교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당장에 있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간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상품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연비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인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높은 고출력 터보 엔진이 적용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고성능 변속기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8단 자동 변속기를 거쳐 몇 년 뒤에는 DCT 변속기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에 있어서 출시 예정인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 이후 한층 더 강력해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하이브리드 선택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고성능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재는 아직 현대기아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이지만 다가오는 고성능 차량의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시기에 맞춰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